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예, 조금 전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뉴스인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뉴스가 들어왔길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밀양에 가면 표충사라고 있습니다. 표충사에는 높이가 4m, 너비가 1m, 두께가 54.5cm 규모의 표충비가 있습니다. 이 표충비는 보면은 임진왜란 때 당시에 승병을 조직해서 외병을 물리치고 또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막부하고 교섭을 하여 전쟁포로 3,000명을 귀환시켰던 사명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표충사 터에 1942년에 건립되어서 1972년에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바로 표충사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충비가 나라에 큰 변고나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비석이 땀을 흘려요. 그냥 단순히 이슬이 맺힌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줄줄줄줄 땀을 흘립니다. 비근하게 1910년 한일 일제가 우리 한국을 갖다가 당시 대한제국을 병탄할 당시에도 또 1919년 3.1 기민운동 선언 때도 6.25 전쟁 때도 이와 같이 국가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을 그 무렵에 땀을 흘렸답니다. 또 이 외에도 가장 땀을 많이 흘렸던 것은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나기 닷새 전인 5월 11일 날 무려 102리터면은 100리터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땀을 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11월 18일이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지금부터 22년 전인 1997년 11월 18일에도 이 불교신문에 난 겁니다만은 1997년에 1월 1일, 3월 6일 그리고 지금부터 정확히 22년 전인 11월 18일 날 표충사에서 그야말로 표충사비가 땀을 뻘뻘뻘 30분간에 걸쳐서 흘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직후에 뭐가 나왔죠? IMF입니다. IMF. 기억하시죠? 1997년 1월 1일이 있기 전인 1996년에 당시 노조와 김영삼 정부가 충돌합니다. 그게 흔한 얘기로 노동법 파동입니다. 노동법 파동이고 김영삼 대통령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를 써서라도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른바 노동의 유연성을 갖다가 확보하겠다고 노동법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김대중, 또 야당이었던 김종필, 이 양김 씨가 당시 노조와 흔한 얘기로 손을 꽉 잡고 강력 저항해서 결국 이것이 무산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제시장이 한국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에 이미 1월, 2월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보가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진로가 무너지고 막 무너져 나가기 시작할 그 무렵입니다. 저와 김영환 실장이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바로 그 1997년 3월 18일이 뭐냐? 고려대학교 학생들 180명이 복지하고 싶은 사람 3.15 김구선생 대라사 수녀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꼽을 정도로 당시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고 그 당시에 표충사비는 무려 3번에 걸쳐서 1월 1일, 3월 6일 그리고 11월 18일 땀을 흘리면서 경계하라. 곧 나라가 부도나게 생겼고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죠?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정부 당국자들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 등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정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료들. 한국은 펀더먼털이 튼튼해서 껐다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펀더먼털, 기초가 튼튼해서. 요즘 문재인 정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 OECD 국가, 저 서구 국가들 국가 부채 110%다. 우리 아직 39점 몇 %니까 아직도 그야말로 돈 쓸 여력이 있다. 고민정 대변인이라는 친구는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곳간에다가 재정 쌓아놓고 있으면 썩는다. 이런 되지 않는 이야기, 이런 천벌을 받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곳간에 곡식을 쌓아놓는 것은 우리가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하고 조금 아끼고 절약하면서 고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지, 그야말로 공짜니까 외상이니까 마구 황소도 때려잡아 먹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거덜나게 돼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라가 거덜날 조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2019년 11월 18일 저 밀양에 있는 표충비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침 보니까 이 표충비가 피눈물을 흘렸던 게, 눈물을 흘렸던 게 바로 작년 2018년 1월 26일이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게 왜냐면 그때 바로 그 다음 날 3일 후에 159명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화재 참사. 우리 국민들이 다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져도 하도 이 사람들이 프로파간다, 이른바 괴벨스 같이 입으로 그야말로 이야기해 놓으니까 아니에요. 바로 2018년 작년 1월 달에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것이 바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입니다. 이때도 바로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이 비각, 표충비는 이걸 한출이라 그러더라고요. 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 그거 간단해. 야 봐라. 저 차가운 저 비석에 뜨거운 공기가 맺히면은 불면은 당연히 이슬이 맺히지. 그럼 내가 되묻습니다. 근데 왜 1월 26일 날 엄동설원에 왜 맺혀요? 그러면 땀을 흘릴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얼음이 맺혀야죠. 땀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1월 18일 오늘 날씨 무척 쌀쌀합니다. 만약에 그 일부 요즘 어용 지식인이 유행하니까 어용 과학자들도 나와요. 자, 비석이 차니까 뜨거운 공기가 가서 이슬이 맺혔을 것이다. 지금 뜨거운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비석이라는데 뜨거운 공기 어디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죠, 사진. 이와 같이 땀을 흘린다는 것은 군데군데 뭐 이슬이 맺히거나 결로 현상이라고 그러죠. 결로 현상이 아닙니다. 또 작년 1월 26일 날 그 엄동설원에 영하 10도, 영하 5도 되는데 맺히면 갔다가 거기 보면 성에가 끼지 왜 땀을 흘립니까? 이해할 수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도 밀양에는 3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밀양 얼음골에 얼음이 오는 이치, 그다음에 만어사에 종소리가 나는 돌, 그리고 세 번째가 땀을 흘리는 바로 표충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물론 우리가 지금 21세기 AI 시대에 이게 무슨 숭구리 당당 같은 이야기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불가사의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 프랑스 가면 그 뭡니까? 프랑스인가 이탈리아 가면은 피 흘리는 예수의 성의가 있고 거기 보면 무슨 성수가 있어서 성수를 뿌리면 낫고, 그게 뭐냐 하니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죠. 첫째는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면 왜 이 표충비에 이슬을 갖다 보고 눈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정자들은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했을 때는 큰일이 날 수도 있구나. 왜? 장면 정권에서 5월 16일 날 5.16 쿠데타가 나기 닷새 전에 밀양에서 줄줄줄줄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릴 때 그때 왜 한번 안 챙겨봤을까요? 실제 군에 그 당시에도 보면은 장도연 육군 참모총장 밑에 해병대 쿠데타설, 모해 쿠데타설, 그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요, 원래 군부의 여러 조직이 한 서너 군데서 각자 쿠데타를 갖다가 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4월 19일입니다. 4.19 1주년을 기해서 그 당시 썩을 대로 썩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장면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군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사람들 만나서 저녁에 대포 한 잔 먹으면서 야 이거 군이 가만 안 있대. 이런 흐름이 있는 가운데 표충비가 땀을 흘렸던 겁니다. 다시 오늘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말할 것도 없죠. 외교안보 문제?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지금 충격적인 것은 어제 그저께 예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와서 뭐 그 사람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미국을 대표해서 지소미아 문제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면전에 대고 얘기했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의 재고는 없다. 이제 미국도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포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는 한미동맹은 온데간데 없고 내일 모레 글피 25일이면 또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정상들 모아놓고 어시어시어 할 모양입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 자유 진영 간의 이 스크럼에서 거의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동맹이 아니면 반드시 이쪽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은 네가 우리에 협조 안 하면 뭐로 보복하는 줄 아시죠? 경제로 보복합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싸우는 거 보세요. 결국 싸움은 세계의 주도권은 헤게모니 싸움이지만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공격합니까? 경제로 공격합니다. 관세로 공격합니다. 자, 저는 22년 전 IMF 환란 위기,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는 환란 위기가 오기 직전에 그에만 무려 3번이나 땀을 흘렸던 표충비. 당시 조선을 갖다가 지켰고 심지어는 일본에 끌려간 포로들을 다 3,000명을 송환해왔던 사명대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호국정신이 어려있는 표충비가 땀을 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도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 또 내년 총선 앞두고 모두 자기 자리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권도 모두가 한 번쯤은 스스로를 갖다가 한번 되새겨보고 조국이 쓰기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